자, 토목기사 꿀팁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관련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슬래브 그림 보이시죠? 자, 이 슬래브는 어떤 슬래브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일단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길게 있어요. 그쵸? 엄청나게 길게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길이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좀 짧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슬래브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렇게 좀 단변에 비해서 장변이 긴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일방향 슬래브라고 해요. 일방향 슬래브. 자, 일방향 슬래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과장해서 좀 두께는 얇고 좀 긴 직사각형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철근이 쫙쫙 박혀 있죠. 그리고 단변에도 똑같이 이렇게 철근이 박혀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단변은 뭐가 되겠어요? 이 초록색이 단변이 되고 이 남색깔이 장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면 장변과 단변의 비가 2보다 크면은 일방향 슬래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S분의 L이 2보다 크다. 이러면 뭐다? 일방향 슬래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방향 슬래브는 또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근사해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사해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일단 간단하게 좀 보실 텐데, 그럼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일에 이 슬래브에 힘을 줬을 때 주력으로 받는 철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짧은 철근이 단철근이 되겠다. 그래서 이 단변의 길이에 박히는 철근이 주철근이 되고, 이 남색으로 장변으로 박힌 철근은 이 주철근을 도와주는 배력 철근이나 보조 철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방향 슬래브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변과 장변의 비가 2보다 크고 그리고 근사해법을 사용한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일반형 슬래브 약간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 다음 그림은 어때요? 약간 장변과 단변의 비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그쵸? 맞죠? 한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어떤 철근이 되겠죠? 자, 물론 제가 여기까지 그렸지만 아까의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장변과 단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단변이 이 정도고 장변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 슬래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사해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접 설계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정확하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와 다르게 약간 좀 굵고 뚱뚱한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차이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길게 그리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S겠죠. 당연히 여기가 L이고, 그럼 철근이 어떻게 바뀐다? 자, 장변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죠? 단변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물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철근과 보조철근이 모두 이게 모두 다 뭐가 된다? 주철근이 된다. 자, 그래서 단변과 장변에 박히는 철근들은 모두 주철근이 되고, 물론 역할은 똑같아요. 이것도 좀 더 장변이 주철근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건 맞지만 우리 두 개 다 모두 이건 주철근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뭐냐면 당연히 장변과 단변의 비가 어떻게 돼? 2보다 작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앞에 나왔던 일방향 슬래브는 뭐다? 그렇죠. S분의 L이 2보다 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장변이 단변에 비해서 엄청 길다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 2보다 작다기 때문에 S와 L의 차이가 2배 이하 길이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설계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도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앞에 보셨던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방향 슬래브는 어떤 법? 근사해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림의 차이 뭔지 느껴지시죠? 자,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였고요. 자, 그리고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슬래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판처럼 이렇게 깔려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네, 이 그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하게 슬래브를 이제 기사 실기에서 많이 배우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날개가 붙어 있고 막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거를 이제 물량 산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슬래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다? 정의 쪽에서 좀 더 공부를 더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제가 보였던 사진처럼 좀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슬래브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방향 슬래브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약간 좀 하기 싫으시죠? 저도 좀 하기 싫은데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방향 슬래브 있죠? 근사해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1, 2, 3으로 외워두시고 그리고 이방향 슬래브 같은 경우는 둘, 둘, 셋으로 알아두시면 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둘, 둘, 셋이 아니라 뭐다? 2, 3, 2로 알아두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일방향 슬래브 2경간 이상이고 그리고 안정한 두 개 경간 길이 차이가 짧은 경간의 20% 이내인 경우고 그리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하라중과 고정하중의 차이가 3배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이거를 왜 1, 2, 3으로 했냐면 1방향 슬래브는 뭐란 숫자가 가장 많아요? 2방향이 2라는 숫자가 가장 많아요. 1방향 슬래브는 2라는 숫자가 가장 많고 화라중과 고정하중의 차이가 3배 이하다 해서 3을 넣은 겁니다. 그럼 2방향 슬래브는요? 아, 2방향 슬래브는 3이라는 숫자가 많고 고정하중과 화라중의 차이가 2배 이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3경간 이상 연속되고 경간의 길이의 차이는 긴 경간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화라중이 고정하중이 몇 배? 2배 이하다 해가지고 이 방향 슬래브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2배 이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추가할 거는 바로 10%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허용 오차인데 기둥의 이탈 방향은 이탈 방향 경간 최대의 10%까지 허용. 자, 이탈 허용은 10%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많이 되냐면 이 이탈 방향은 10%가 아니라 15%라고 사기를 많이 쳐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2, 3이 10% 이렇게 외워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1방향 슬래브는 말 그대로 2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간다. 어떤 2가? 자, 두 경간 이상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두 개 경간 길이 차이가 짧은 경간의 20% 이내인 경우 자, 2라는 숫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화라중이 고정하중이 몇 배? 3배 이하인 경우 해서 1, 2, 3이 되는 거고 이 방향 슬래브는 직접 설계법을 사용하며 3경간 이상이 연속되고 연속한 경간의 길이의 차이는 3분의 1 이하다. 즉 3의 숫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 뜻이죠. 그리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이 화라중이 고정하중의 2배 이하인 경우라 해서 마지막에 2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방향 슬래브는 또 뭘 기억해야 된다고? 이탈 방향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탈 방향 같은 경우는 경간의 최대 10%까지 허용이다. 그래서 10%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방향 슬래브와 2방향 슬래브 정의 공부를 살짝 했는데 지금 이렇게만 외우셔도 만약 슬래브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1방향 슬래브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해석하고자 할 때 근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1방향 슬래브네요. 그쵸? 그리고 근사해법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있죠. 1방향 슬래브는 뭐라고? 2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화라중과 고정하중의 차이가 3배 이하이며 그리고 근사해법이고 그 장변과 단변의 비가 보다 2보다 크다. 그래서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긴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 텐데 부재 단면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인접 두 경간의 차이가 짧은 경간의 50% 이하인 경우라 되어 있는데 자, 50%가 아니라 뭐죠? 그렇죠. 20%죠. 20%. 왜? 2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20%고 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그렇죠. 맞죠. 그래서 고정하중과 화라중의 차이가 3배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번도 맞는 말이고 자, 화라중이 고정하중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바로 나왔죠. 그렇죠. 4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이 경간의 차이가 짧은 경간에 20%, 2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는 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예제 2번입니다. 이방향 슬래브 설계 시 직접 설계법을 적용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왜? 이방향 슬래브니까. 자,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장변과 단변의 비가 이거는 2보다 작다고 했죠. 그래서 약간 좀 통통한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또 이건 뭐였어? 이 방향 슬래브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며 고정하중과 화라중의 차이가 몇 배? 2배 이하이다. 근데 여기서 이탈 방향까지 알고 계시라 그랬죠? 10%.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각 방향으로 3경간 이상의 연속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3이라는 숫자 많이 들어간다 했으니까. 자, 슬래브판들은 단변 경관에 대한 장변의 비가 2 이하인 직사각형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맞죠? 단변과 장변의 비가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 슬래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거 붙이시고. 자, 3번. 연속한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둥의 어긋남은 그 방향 경관의 15% 이하여야 한다. 지금 기둥의 이탈 방향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 아니라 15%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이탈 방향 몇 프로다? 10%다라고 고쳐주셔야겠네. 자, 4번. 각 방향으로 연속한 받침부 중심 간의 경관 차이는 긴 경관은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맞죠? 왜? 3이라는 숫자 많이 들어간다 했다고. 근데 뭐가 안 나왔어? 고정하중과 하라중의 차이가 몇 배 이하? 2배 이하인 게 안 나왔네. 근데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이탈 방향은 15%가 아니라 10%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방향 슬래브와 2방향 슬래브에 대한 차이 잘 보셨죠? 그래서 이 차이가 되게 정의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써주시면은 좀 이해하시기 빠를 거고, 그리고 장변의 비와 단변의 비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슬래브에 대한 꿀팁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